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가 너무 복잡하더라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슨트를 하기 위해서 OST 발매 축하드린다고? 무슨 OST를 발매했지? 아, 유진과 유진 OST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진씨 그만하세요. 조용하세요. 오늘은 전시에 그러니까 우리 유진과 유진 OST가 나왔군요. 축하합니다. 아니요, RTO 오면은 앨범을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지금 OST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회 도슨트를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유진과 유진 OST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하고, 일단은 전시회 도슨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목소리 참여한 광고 플래닛 공산 마스크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자연분해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저도 이제 그 마스크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랑 받아줄 거니까 아진씨 좀 조용히 해보세요. 아진씨 조용하세요. 제가 나레이션으로 했고요. 광고를 했는데 그게 됐고, 또 뭐 이것저것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또 해주시고, 이아진 씨가 계속해서 느낌표를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말이죠. 26살인데 친구인 줄 알고 편히 대했다가 7살 차이 나가지고 제가 좀 일찍 했어요, 인스타를. 그리고 김원자가 무슨 뜻이냐고요? 김원자는 바로 또 이제 원주의 자랑으로서 원주의 자부심, 원주의 자랑. 제가 제 고향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저는 원주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플래닛 03이라는 마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홍보를 할 일은 아닌데 말이죠. 원주의 자랑, 김바다씨, 저는 원주의 자랑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는 원주의 자부심, 자랑. 그리고 플래닛 03 마스크
이거는 플라스틱이 없는 자연 분해되는 마스크인데 제가 광고에 나레이션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보인다고? 그러면 이렇게 플래니 03 어때요? 괜찮죠? 플래니 03 제가 이제 전시회 도슨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글로도 제가 좀 쓰긴 했는데 그때 원래는 이제 QR코드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하려고 미리 저희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뭐 좀 너무 이렇게 정성껏 얘기하게 되고 제 감정이나 제 눈빛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그 저의 감정으로 그림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사진이나 그림이나 조금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느끼는 만큼 보고 그 시선을 저도 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를 맞춘다기보다는 본인이 요즘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어떤 위로를 받는지, 어떤 고민을 생기는지, 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여유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바로 도슨트의 어떤 영상을 전시에 올리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거의 전시회가 막바지에 왔을 때는 공개를 해도 좋겠다.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가들은 요런 것들로 어떤 요런 이슈들로 이런 걸 그렸고 찍었구나. 그런데 나는 요렇게 이렇게 느꼈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또 이제 곧 보러 오실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오실 분들도 알고 또 새롭게 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도슨트를 하면 좋겠다. 근데 또 이미 시작이 됐으니 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제가 라이브로 뭐 소통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소통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볼 건데요. 그 저번에 지금 그러니까 이전 거 제가 성민 언니가 했던 또 다른 것에서도 제가 도슨트를 한번 진행했어요. 그때는 도슨트 겸 라이브로 해가지고 같이 진행했고 개인전 때는 제가 토크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슨트를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지금 제 작품을 보시면 조금 아실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또 같은 사람이 그린 거고 같은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조금 변한 거지 사실 느끼는 것들은 거의 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그림들은 보면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시회 할 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그 제 작가 소개 글에도 써 있는데 전시회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지 말아야지 라기보다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제가 개인전 때 뭐 그림을 보면 저도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저 때는 되게 겁없이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저 때 느낌이 안 나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전시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제 부족함을 다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림으로도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약간은 스트레스도 있고 겁도 많이 생기고 두려움이 조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를 내가 감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연기 노래만으로도 막 보여줄 것들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프로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회를 했을 때 좀 너무 두렵다. 누군가가 이걸 보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에 내가 좀 지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내 감정을 위로받고 나를 위해서 취미로 그렸던 그림까지도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나 혼자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가의 글에 있는 것처럼 그 아르토라는 거를 보면서 위로도 많이 느꼈고 저번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용기가 조금 생겨서 내가 해볼까? 이게 뭐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내 좋은 작품을 보는 것보다 그 아르토와 고흐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인정받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인정해주는 것에 굉장히 내가 좀 목마르지 않았나? 100년 뒤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생각하는 흐름들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흔적을 남겨서 계속해서 이것 하나도 나만의 어떤 역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가 공유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 것들을 남기면 100년 뒤에 누가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걸 느꼈네. 그때도 그랬네. 혹은 이 작품이 너무 좋네. 라고 느껴준다면 내가 그릴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르토 고흐라는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전시회를 용기 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릴 것들을 생각했어요. 뭐를 그릴까? 제가 평소에는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가 스케치를 많이 해놓긴 하지만 뭐를 보여줄 수 있을까? 로 고민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전시회를 목표로 그리고 또 막 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나? 어떤 그림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정말 나다운 거라기보다 어떤 게 나다워 보일까? 라고 해서 약간 그럴 법한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전시회 때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막 스케치를 이것저것 하고 하면서도 계속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처음 그림을 다시 시작했을 때, 어렸을 때 말고 성인이 돼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불안, 그때 제가 20대 초반 때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적으로 이게 엄청 심했을 때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스케치했던 거를 막 클라우드 같은 거를 뒤져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예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것도 스케치했던 어떤 그런 여성상, 그리고 그 멍이라는 것도 제 개인전에 나왔던 건데, 그 개인전에 있었던 멍이라는 작품인데 그것도 되게 예전에 제가 스케치해놨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예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막 남의 시선이나, 그러니까 지금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를 막 찾으면서 그때 느낌과 그것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일기들, 막 글들이랑 스케치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맞아, 이때 참 이랬어. 근데 그때와 지금과 제가 약간은 달라지긴 했지만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때 20대가 아이고 좀 안쓰럽다라고 느껴졌을 때도 있었고, 그때와 지금과 비롯하면 그때는 참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 어라는 참 이런 것을 많이 겁내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길었는데, 저희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이 이건데요. 이게 시1이에요. 그러니까 시시콜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 카페에 가면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제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거는 또 다른 것이라는 거 할 때 했던 거. 이거는 이제 그 오세혁 작가님이 사실 이 작품을 사셨었는데 제 카페 오픈할 때 저한테 다시 선물로 이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주셨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세혁연출님 그 작품인데 요거에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겁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 살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살면서 너무너무 잊고 싶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의 모습을 그렸던 건데요. 그것을 이렇게 점과 점 사이로 직선으로 해서 이거를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이 모습을 나는 당당히 표현하느라고 이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도 참 모순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가두게 되었는데, 이때 이 그림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제가 이거 외에 되게 많은 그림들을 그리는데 보통 저는 컬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저는 보통 어떤 캐릭터를 생각할 때나 뭘 생각할 때 색깔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색깔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완전 회색에 블랙만 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시는 저랑 친한 피디님이 이거 참 너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 같아요? 그랬더니 라는 봤을 때 되게 화려해 보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옷도 막 화려하게 컬러풀하게 입고 하지만 되게 단단하고 무채색이잖아. 이게 다른 것들은 색깔들로 막 표현이 돼 있지만 이 그레이와 이 선이 하나 있는데도 되게 어라의 단단함이 잘 보여. 너는 겁이 나는 것 같지만 나는 너가 너무 단단해 보여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조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림을 보면서 참 너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의 색깔과 나의 안과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거를 이제 가장 큰 데다가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겁이라기보다, 그때는 이제 겁이라는 시리즈였고, 이거는 제가 잊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이건 이번에 곡선으로 이것들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찍찍찍해서 그거를 가둬 놓는다기보다 이거는 이것들을 묶어 놓는다고 생각했어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에게. 이게 나에게 도망치고 싶지 않고 이거를 내가 소중히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곡선으로 이거를 가둬놨고요. 이 그림들을. 이것도 뭐 자세히 보는 거 좀 부러우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요 안에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성 있는, 색깔 있는, 이건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색깔 있는 많은 다양한 어떤 인물들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혼자 그레이색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많은 것들이 엉켜져 있어서 안에 멍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확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게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이 아이가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줬던 저번 전시회 때 보여줬던 겁이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제 시투에 보면 이 여성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캐릭터가 이 사람인데요. 이게 제가 23살인가 24살 때 스케치해 놓은 그림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그렸는데, 이 여성은 제가 이제 그때는 연필로 그렸는데 훨씬 더 각지고 훨씬 더 날카롭고 그렇게 그렸어요. 23, 4살? 5살? 뭐 그때 좀 그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떤 배우로서도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고, 막, 배우를 하고 있긴 했지만, 막 미래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그때는 너무 어렵고,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부딪힐 때고, 무시도 많이 받고, 힘든 것도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데도 또 제가 어리다 보니까 약간 저의 정체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거는 화가 나네, 이거는 괜찮아 라는 일이면, 그때는 굉장히 어떤 것들이 많이 너무너무 막 크게 파동처럼 와가지고 막 집에서 8시간씩 그림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직접 보시면 이 배경이랑 머리랑 이런 것들이 싹 다 펄로 되어 있어요. 막 훨씬 더 화려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떤 원하는 삶,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 빼고 다른 배우들은 다 막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빼고 다들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있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랬고, 저는 보통 누드를 많이 그렸는데, 그 이유는 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거는 첫 개인전과 두 번째 전시회 때 있었던 건데, 누드의 어떤 여성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개인전 때도 그때 그림이 가장 많이 들쑥날쑥 날카로울 텐데, 담배를 피는 여성의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보면은 제가 좀 이 그림에게 숨을 쉬게 해주고 싶을 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지 않을 때 너무너무 좀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아닌데요. 답답할 때 가끔 누군가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이래서 막 담배를 피는 걸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럴 때 막 숨이 안 쉬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충동적으로 진짜 담배를 펴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 제 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진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그린 것 같고, 막 보면 손톱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 훨씬 더 색깔이 있고, 입술도 그렇고 화장도 하고 이런 걸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게 남은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색깔도 없고, 자신의 색깔을 잃고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남들의 어떤 그런 것들 쫓으면서 본인의 색깔을 잃은 뭐 그런 것들 그려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확대하고 이 아픈 것들을 보면, 이것을 확대해 보니 이거다. 그리고 아까 이거를 확대해 보니 아까 C1의 그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는 콜인가 얘가? 그런데요. 콜 1이다. 콜 1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가슴 아파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보시는 것들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색깔도 많고, 자기 개성이 넘치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이런 많은 개성 있는 이들이 저를 다 보고 있고, 저는 색깔을 잃고, 이거 저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 사람은 색깔을 잃고 굉장히 안에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꿍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 또 그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뭐 이런 걸 잘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눈이 있고 보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색깔이 없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시야를 잃은 혹은 볼 수 없는 뭐 그런 가끔 그런 사람들을 시선의 뭐 방향성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표현했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귀만 발달한 훨씬 더 들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도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조금 약간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내가 조금 경력도 쌓이고 이제야 배우로서 재미도 너무너무 있고 많은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들이 가상현실에서도 날 찾아주려나? 그리고 혹은 광고나 이제 엔터 쪽에서도 배우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또 뭐 소통이나 이런 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에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완벽한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너무너무 개성이 있고 너무너무 색깔 있는 일반인들부터 해서 가상현실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직 하고 싶고 해야 될 게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내가 설 수 있을 때가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찾아줄 수 있을까? 또 이런 뭐 이런 이 지금 내가 지금 진실로 느껴서 하는 것들 지금 느끼면서 서로 느끼다가 충동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이 아닌 다 이 데이터 안에서 컴퓨터가 하는 것들이니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미래의 제가 생각하던 미래의 인간상 뭐 그런 것들로 그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날 보는 이들을 확대해 보면 이들이 뿅 유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다른 것에서 이제 처음에 그렸던 미래의 사람들이었어요. 미래에 내가 생각하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보는 어떤 그 세계에 빠져서 손가락과 눈만 필요한 그 시대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제가 그렸던 건데 이 사람들이 아까 콜 1에서
나를 막 봤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여기 이 안에는 물론 잊고 싶지 않을까 읽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꾹 참고 견뎠던 말들, 뭐 상처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것과 뭐 멍도 그렇지만 뻥안 치고 글을 제 일기 누가 볼까봐 일기에도 쓰지 않은 글들을 다 썼어요. 막 나의 생각의 일들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꼭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막 이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겁이랑 좀 비슷해요. 막 이렇게 썼지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갑자기 또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그 누군가가 내 그림을 가져간다면 그분은 어떤 나의 이야기를 다 알아버릴 것 같고 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겁니다. 그 사람들. 컬러도 좀 비슷하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화려하고 개성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 많은 분들 뭐 이 이야기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뭐 물고기와 바다를 그렸는데요. 이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제 조카도 좋아하고 사촌 조카도 좋아하고 제가 아기들을 만나면 매번 그림 그리기로 하고 놀거든요. 아이들이랑 놀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회 때 꼭 제 조카와 그리고 제가 너무 또 사랑하는 또 다른 조카가 있거든요. 사촌 언니 조카인데 조카들과 함께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제 조카가 저랑 그림 그리기 하면서 논 거예요. 이렇게 나비도 그리고 이거를 제가 똑같이 그렸어요. 이 뒤에다가 서유리가 그린 3개? 이런 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스케치북으로 그려서 패드에는 없는데 제가 제 조카에게 서유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려봐. 아름다운 거 그려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 꼭 모든 아이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 조카들은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그리더라고요. 바닷속을. 그게 저는 너무너무 순수해 보이고 귀여웠어요. 저는 바닷속의 물고기를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되고 그러니까 그냥 예쁜 물고기들 말고 내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을까? 저 물고기가 요즘 물고기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물고기의 진심인 거예요. 물고기 친구들에게. 그리고 서유리가 이제 뭐 이것도 제 자랑이지만 서유리 집을 그려봐 그랬더니 이런 미역 줄기 것 같은 거를 막 그리더니 이거는 서유리 집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 집 뭐 여기는 아빠 집 그러면서 이모 집 이러면서 이렇게 황금색으로 제 집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왜 이모 집은 황금집이야? 그랬더니 이모는 너무너무 예쁘잖아 이러면서 황금집으로 그렇게 막 그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간이 편하고자 해서 막 나아가는 이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 글에 쓴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 시대 되면은 내가 바다를 만질 수 있을까? 그 안에 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 그 뭐 물고기와 이 다양한 이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진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때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아이들은 이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 그 흙이 있었다는 거, 이 나비가 날아가는 진짜를 보면서 자라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막 막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막 많아지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핸드폰이 없을 때부터 전 살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고, 별을 보고, 곤충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너무 또, 그래서 이런 발전되는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렸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진짜가 이렇게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런 화려한 것들, 개성 있는 것들, 만들고 싶은 것들을 보느라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을, 어머,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이렇게 이 그녀를 보고 있고, 그녀의 안에 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혹은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색깔이 모여서 그레이가 되고, 이 안에 많은 말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담고 꾹 참고 참았더니 결국에는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이 나아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림 C2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 또 다른 것의 전시회 때 그 제 겁이라는 그림을 보고 그 친한 PD님이 이게 되게 너 같다. 누구나 이런 감정은 있지만 이거 굉장히 화려한 것 안에 회색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되게 어라 같다라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그렇게 되게 위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그림을 이 사람이 외롭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 누군가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리면서 마지막에는 그 작가의 글에 있듯이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 색도 너무 예쁘다. 그레이색 너무 예쁜걸? 이 회색 예쁘다. 너희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제가 전시를 하게 된 이유겠죠? 계속해서 이 안에 이야기들이 많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떠오르고, 계속해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 사람을 벽에 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용기 있게.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겁니다. 멍. 이것과 이건데요. 이 그림의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그 그림체가 앞에 거랑. 요것도 보면 회색으로 되게 되어 있죠, 세상이.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푸른색으로 예쁜 색이에요. 이게 좀 반대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랑. 사실 이게 본인이 느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펄을 썼어요, 금색. 굉장히 화려하고 막 이런 세상에서 본인이 아까 이 여자처럼 회색의 색깔을 다 잃은 멍투성이의 여자죠. 이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이 안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멍이 돼서
피가 나는 느낌의 붉은색을 이렇게 줬는데요.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비슷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막 보여주자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그려서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이걸 확대시켜서 글과 이렇게도 해보고 뭐 이 겉에 글씨로 해서 또 해보고 되게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게 원래 제 거의 처음 20대 초반에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스케치북에 그렸던 거를 옮겨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된 건데 요거에서 요 나머지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이 사람이 굉장히 푸른색이고 건강하게 느껴지고 단단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본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는 실제로 이것도 제가 정말 일기에도 누가 혹시나 볼까 싶어 일기에도 쓰지 않는 어떤 제 가슴 속에 있었던 멍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준 상처들, 나를 함부로 대했던 말들,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하면 안 됐었던 말들, 뭐 내가 느꼈을 때 누군가의 그 멍이 막 그런 것들을 막 진짜 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거를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거를 해소함으로써 또 저는 또 하나 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멍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제 개인전 때 그림인데요. 제 개인전 때 토크쇼 할 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멍이 있고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시지? 벌써 거의 1시간 다 돼가네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닌데 1, 2, 3, 4, 5 6개 작품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중간에 이제 끊으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해봤어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꼭 전시회가 아니어도 어쨌든 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카페에도 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또 뭐 이렇게 또 다 설명은 그때 했던 것까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또 가끔 오셔가지고 그림을 또 보기도 해주시고 또 가끔 카페에 있는 작품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가끔씩 또 이렇게 해놓을 거고 할 테니까요. 뭐 가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쭤보시고 그래서 전시회를 또 이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봐주시고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끝날 때까지. 저도 이제 막바지라서 아마도 전시회장에 조금 웬만하면 계속은 없겠지만 있을 거고 뭐 카페에도 뭐 자주 있을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응원해 주시고 뭐 최근에 아까 말했던 플래닛 공사 마스크도
좀 많이 써주시고, 제가 지금 또 이제 카페 거기 인스타에다가도 올렸는데, 거기 알프로 뭐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또 홍보글 올렸으니까, 또 몸에 좀 우유도 좀 드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배드앤크레이지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촬영도 좀 봐주시고, 전시회를 오지 못하셔도 이제 그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 또 그림이 있고, 제가 아마도 제 작품들은 카페에 나중에는 또 들여 보내겠죠. 그러니까 카페에 오셔서 작품도 많이 봐주시고, 또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 홍보밖에 없었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맞아.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라이브를 원래 월요일에 하려다가 기다렸다는, 여러분들 수능 너무너무 고생했고, 공부가 인생은 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공부가 필요한 것이라면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 엄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 살아봅시다 우리. 그죠? 그러니까 좋죠. 의리 좋고, 뭐 이제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공연을 쉰다고 해서 뭐 쉬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죠? 그러니까 공연을 쉰다 해도 뭐 기다려보면 계속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마지막 전시회 보시고 우리는 이제 또 만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마시고, 최근에 12주년 데뷔 이제 편지도 오랜만에 너무 많이 받고, 선물도 받고 꽃도 받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편지도 너무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아프지 마시고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아셨죠? 일단 수능 너무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이거는 도슨트이기 때문에 저장을 조금 해놨다가 내일쯤 전시 끝나면, 이거 내일 하면은 어차피 2, 3일 못 있는 건가 이거? 어쨌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미수씨 13주년 데뷔 축하합니다.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선배님 인생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수능 봤지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살 일 많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안녕. 잘 자요 여러분들. 끌게요. 빠빠이.